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복한 교수입니다. 제1강 명동옥션 소개에서 저와 명동옥션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소강, 우량물건이나 급매물 시청, 명동옥션 홈페이지 무료 가입 및 사용 등 모든 정보는 제1강에서 상세히 공지하였기 때문에 제1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1강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고 모두 무료이니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려면 경매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배경 지식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만 급해서 대충 가다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원리나 법리에서 막혀서 한참 지난 뒤에야 다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매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 풀려고 끙끙대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문제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나중에야 깨달은 경우도 있습니다. 40점 미만의 과락 없이 기본적인 문제만 맞춰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2강 부동산 공매 실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매를 어깨너머로 배워 경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법학을 전공했고 변호사 사무실 11년 실무 경험에 11년 동안 수도권 여러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한 경험과 동시에 11년 동안 경매 사무실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기초적인 원리, 법리, 법의 입법 취지, 관련 판례, 실무 경험, 과제물이나 시험 출제 등 학생들 지도 경험, 경공매 관련 석박사 논문 지도 경험까지 모두 고려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의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게 소송 실무나 경매 실무 경험과 핵심 쟁점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들 중에도 경매 실무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한 학기 배운 게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경매의 저변학대로 의뢰인들이 변호사보다 경매 실무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자기 상식으로 경매 실무에 관하여 막연한 자문을 하였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모두 다 경매 실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정확히 배우고 알게 되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 개념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현재 기준 전국 59개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집행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압류, 매각, 환가라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정리하는 민사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가 만약에 개입하지 않으면 용쟁호투, 정그룹 법칙 등과 같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자를 해치고 법에서 금지하는 개인 간의 자력구제나 자력 집행이 무한히 허용되어 여러가지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채권 채무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러한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권리분석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집행관 수수료 등을 받으면서도 멍석만 깔아주고 국민들이 코피 터지든가 말든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해보고 낭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단 집행법은
직원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뿐입니다. 예컨대 경찰 공무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관련 대법원 2017년 11월 9일 선고 2017다 228083 손해배상기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는 한글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쳐도 나오니까 그 경매 절차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매 실무란 무엇인가? 자, 경매 실무라는 것은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공부상, 권리관계 조사, 즉 권리분석, 현장 답사, 즉 임장활동, 그리고 관공서 방문 등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관계를 조사하여 법원 입찰 매수 또는 매수 후 이용관계 등을 총정리하는 현장 업무를 말합니다. 경매를 선호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건을 가장 안전하고 값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매나 MPL도 모두 경매로 통합니다. 경매를 잘하면은 공매나 MPL 등도 다 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공매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는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기준 캠코 등 전국 수백 곳에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매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 재산을 역시 압류, 매각, 환가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체납처분 절차입니다. 캠코 원비드에서 진행하는데, 원비드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입니다. 자, 공매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는 이용기관 재산별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유자산 공매, 지방 이전기관 종전 부동산 등 공매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공매는 캠코의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인 원비드에서 진행하는 압류재산 등 공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산 공매, 금융권 900여 곳에서 하는 공매, 다올 하나신탁 등 10여 곳에서 하는 신탁재산 공매, 공기업 50여 곳에서 하는 공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는 공매 재산별로 분류하면은 압류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매의 종류에 따른 공매재산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자, 공매 물건은 압류재산, 유입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입니다. 공매 물건 중에서 압류재산만 권리분석, 명도전략, 그 다음에 등기 축탁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입지분석만 잘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같은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도소송에 의해서 인도시킨다는 점이 아직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매에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 실무라는 것은 실제로 공매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공부상 권리관계 조사, 즉 권리분석, 현장 답사, 임장활동, 그리고 관공서 방문 등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관계를 조사하여 전자입찰 매수 또는 매수 이용관계 등을 총정리하는 현장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제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공매제도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국세징수법은 2011년 4월 4일자로 대법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국세징수법은 개정을 거듭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2일부터 각 시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5차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비교, 공매제도 개정 부분, 공매제도 개선 방향과 경매와 공매의 충돌시 절차 조정 방안 등에 대하여는 이번 학기에 제가 공매 관련 논문 지도를 하고 있으니 제가
연구한 내용을 조만간 강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공매 실무 개요에 대해 간략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명동옥션 대표 정복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